안녕하십니까. 한국영상자료원 학연구팀 정종화입니다. 오늘 영상은 김종원 선생님이 주인공입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KMDB 사이트에 아카이브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선생님께서 기증해 주신 영화 자료들을 정리해서 영화평론가, 영화사가 김종원 컬렉션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컬렉션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컬렉션 중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 공개됐던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 소개 동영상 이후로 근 2년 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벌써 2년이 지났더라고요. 야, 세월이 빠르네요. 네. 나이 먹다 보니까 세월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석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고 보니 영상자료원에 제가 제공했던 것들이 몇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좀 꽤 되는 셈이네요. 좀 더 채워야겠습니다. 아마 좀 채워질 줄 압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해 주신 자료가 2008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모두 127점인데요. 이 자료들은 선생님의 삶, 특히 영화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선생님께서 기증해 주신 자료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영화에 대한 글을 지면에 처음 쓰신 것은 자유공론 1959년 11월호에 실린 한국영화평론의 위기와 가제라는 글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글을 쓰고 투고하시게 된 배경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그 당시 자유공론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오늘날 독자들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 사상계하고 비슷한 종합교양지였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문인들도 평론도 썼고, 물론 시와 소설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주목했던 것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하나 썼습니다. 뭐냐, 바로 영화평론이죠. 한국 영화평론의 위기와 과제, 건방지죠. 갓 20대 중반 넘어서는 고민됩니다. 그 매수로 따진다라면 한 40매쯤 될까요? 지금 보면 좀 우스워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해에 제가 시인으로 문단에 데뷔하게 됩니다. 즉 1957년도 월간 문학예술에 3회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저때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잡지가 6개월 만에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 허공에 뜬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사상계에서 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를 모집하게 됩니다. 바로 문학예술의 그 프리미엄이 얹어져서 그게 3편이 신인 작품으로 소개가 돼요. 달인시업을 비롯한 3편인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대학교 4학년 때 정식 문단 코스로 받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코스를 밟은 지 불과 7, 8개월 만에 자유공론에 영화평론을 쓴 겁니다. 그러면 시인으로 등단하신 것과 자유공론의 첫 평론을 실으신 것이 같은 해인 1959년이었군요. 네. 그리고 영화 관련 잡지에 관계하시게 된 것이 지금 보시는 시나리오 문에 붙어있는데요. 자유공론에 투고하신 것과 같은 해인 1959년 시나리오 문회에 참여하시게 된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그 시나리오 문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겨울간지였습니다. 윤봉춘 선생이 관계했고 하동열이라면 지금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분이 발행인입니다. 바로 극작가 하유상입니다. 그게 발행하던 잡지의 편집장이 몇 차례 바뀌었는데 그 자리에 최인수라는 뒷날 감나무골의 공서방이라는 시나리오로 영화됐죠. 이분이 편집장이 되면서 김영 잡지 편집도 하니까 와서 좀 도와주고 글도 좀 써달라. 그래서 쓴 것이 김기영 감독의 10대의 반항과 르네 클레만 감독의 금지된 장난, 이것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해서 비평이라기보다는 비교론 정도죠. 글을 써서 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현실과 안가주망의 계곡이라고 그런 요상한 제목에 썼습니다. 근데 그 안가주망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은 당대의 그 문학사조, 장폴 사르트르의 구토 또는 이방인 알베르 까뮈 이런 그 프랑스 문학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현실 참여라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6.25 이후에 전쟁 고아들의 어떤 핍박한 사회상을 김기현 감독 특유의 메카폰으로 잡아 만든 거예요. 금지된 장난 르네 클레망 감독에 만든 영인데 그 꼬마 소년이 전쟁 와중에 자기가 좋아했던 강아지가 뛰어나가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동심 아닙니까? 10대 반항도 길람이라는 길람이 또 아닌 안성기가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동심을 주축으로 해서 전쟁 상황을 표피적으로 직접 부딪히진 않았어요. 그 상황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위 그런 식의 그 현실 참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현실 참여는 작품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연출자가 그런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성찰이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의도가 담겼던 글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재밌게 썼다. 그래서 계속 연재를 써달라. 그래서 그 3회에 걸쳐서 쓰게 됐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신 사파도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있을 거예요. 시나리오 문해라고 여기 있고 김종원 선생님이 중간 그 성함의 중간자를 그 당시 마네컷이라고 그랬어요. CHONG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사파라고 하지 않고 사지보다 반추상의 사파입니다. 이후에 6집까지 잡지 편집뿐만 아니라 지면 기획과 필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진행하셨던 거죠. 저는 같은 4집에 실린 대학생들의 자담의 기사도 재미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나시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아죠. 그 대학생들 하게 되면 참 미소를 절로 머금게 됩니다. 저 아는 인력을 다 동원했어요. 내가 좋아했던 여자친구들. 이화여대 학생, 숙대 학생을 비롯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김기팔이라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출신으로 유명한 극작가가 있었어요. 김기팔이. 그리고 작가 송상옥, 서라벌 예술대학 학생이었고요. 김인숙, 동국대학교 학생이었어요. 나하고 좀 상당히 가까웠는데 또 최재순이라고 숙명여고 국문과 학생이에요. 김옥교라고 이화여대 국문과 또 시인이 된 김옥교라고 있었어요. 그 밖에 고경환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만은 하우 한국 배우 전문학원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만 제가 관계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배우 전문학원 학생만 김일권 원장한테 추천을 의뢰해서 그래서 자담회를 한 겁니다. 그 이왕이면 여기다가 사인도 받자. 사인도 받되 이렇게 좀 사방팔방으로 모양새 있게. 그러니까 그 편집적인 뭐랄까 감각이라고 할까요? 뭔가 기획도 하시면서 그거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편집까지 염두에 두시고 다 작업을 하셨던 거네요. 네, 이즈음에서 영화평론가이자 영화사가 고 이영일 선생에 대해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영일 선생님이 1931년생이시고 스님께서는 1937년생이시니까 꽤 연배 차이가 나는데요. 선배라기보다는 동지라고 규정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일 선생님 언제 처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1957년 대학교 2학년 때 명동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무렵에 이영일 씨가 이제 주간 희망이라는 잡지사의 기자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영일 씨에 대한 인상은 덩치가 크고 그리고 카메라를 메고 다닌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건 기자였기 때문이죠. 커다란 양반이 내가 자주 나가는 명동의 근문다방이라든가 엠프레스 같은 다방에 나오게 되면 카메라를 들고 나오다고요. 보니까 이영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양반은 나도 좀 설쳤기 때문에 말이죠. 자주 보니까 자그마한 양반이 뭔가 좀 유별하게 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근하게 지내야 된 거예요.
영화 평론의 영역에서는 선생님께서 관여하셨던 시나리오문의 3집에 그럼요. 글을 실으시게 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문에 네.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양반이 시만 쓰는 게 아니고 영화도 하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컷을 내가 그려준 거야. 이건 분명히 이게 해야겠죠. 이거 이영일 씨가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계보. 이래서 자기 글에다가 내가 그려준 걸 알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시나리오문의 3집에 이영일 선생님께서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계보라는 글을 쓰시고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도안, 사파를 하시면서 영화 평론계에서의 첫 인연이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네요. 본격적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런 인연이 뒷날 영화 예술에 내가 많이 돕게 되는 그런 인연이 고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시인이시고 또 잡지에도 관여를 하셨고 1960년 한국영화비평가협회 또 1965년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창립을 함께 일구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1대 회장은 이영일 선생님, 3대 회장이 김종원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영화비평가협회 혹은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멤버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알게 되면서 어떤 그 모임을 통한 평론가들이 발언의 수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기투합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허백년, 유두연, 이봉래 이런 분들이 했던 6.25 전쟁 이후 부산 시절에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유명무실해졌고요. 그 반면에 문학단체는 활발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만나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 보자. 주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금문다방이라든가 그 엠프레스 다방 같은 데서 그 만나면서 둘이 앉아서 탁상 공론을 하게 된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그럼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짜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은 그냥 거론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빼고 김정옥 교수 그리고 노만 한국영화사를 쓰신 노만 거기까지는 그냥 뭐 이의가 없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앞으로 비평 쓸 가능성이 있고 문장력이 있는 사람이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우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정벽봉이라는 시인인데 바로 빼앗긴 일요일이라는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에요. 같은 분인이었기 때문에 그 형 끌어들이자. 그렇게 해서 5명 채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 필요하다. 아무리 꼽아봐도 없어. 그랬더니 허창 씨가 있더라고. 부산일보, 부산 부일영화상을 만든 분이에요. 이제 그때 창립 총회를 하는데 당연히 부산에 있는 분은 못 오니까 5명이 앉아가지고 그 선출을 하는데 5명인데도 생각이 각각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이영일 씨가 회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머리 맞댔으니까 김정은이 하는 게 낫다. 총무간사. 그 당시는 사무간사입니다. 회장이 아니고 간사예요. 대표간사 이영일. 총무간사 김정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간사가 필요해서 김정욱 교수. 이렇게 해서 발기가 됐는데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모든 대한민국의 문화단체가 해체가 돼버려요. 예총이라든가 문학가협회, 미술가협회 자동으로 해체가 돼버렸잖아요. 각자 도생이다가 결국 5년 만에 기사회생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게 영화평론가협회고 전신의 출발은 한국영화비평가협회예요. 그 규약이라든가 인원이 그대로 계승이 됐기 때문에 그 역사는 비평가협회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이 당시의 평론가 선생님들의 사진을 좀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이영일 선생님과 김종원 선생님이 꽃밭에 앉아서 사진을 찍으신 이게 몇 년도 정도라고? 이게 막 90년대 90년. 초인데 그게
그 야유회를 갔어요. 그 당시는 회원들이 많아야 12명 정도니까 야유회를 자주 갔습니다. 아주 뭐 사진이 수두룩해 제가 다 갖고 있지만은 그때 이제 각별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따로 찍자 해서 찍은 거예요. 아, 두 분이서 이제 각별하셨으니까 네. 90년대, 네. 90년 초반 정도 그렇죠. 사진으로 기억되신 거고, 요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예, 그때 이제 그 비슷한 때입니다. 이게 이순구, 예, 장석영, 예, 서인숙, 예. 김두호, 예, 강한섭, 예, 안병섭, 예, 정일몽, 예, 김수남, 예. 이영일, 변인식, 한옥희, 이봉은, 최영철. 이 사진은 이제 1967년 7월에 65년에 영화평론가협회가 창립이 되고 한 2년 정도 2년 시간이 정도 흐른 다음에 인천 앞에 작약도에서 가진 야유회 사진인데, 여기도 이제 그 이영일 선생님이랑 김종원 선생님께서 가까이 이렇게 네. 앉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도 김종원 네, 선생님, 뭐 바짝 마른 사람이 네. 몇 인구 있고, 그다음 최성규 선생님, 네, 요 약간 예, 이영일. 이영일 선생님. 이제 맞죠? 이제 왼쪽에 귀퉁이가 변인식, 아, 그렇군요. 이쪽에 이제 그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이 안 보이는 쪽에 분만 것은 노만 씨가 예. 노만 선생님이 프레임 밖에 앉아 계셨다는 본인이 말씀이시네요.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평론가로 여러 영화상 심사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영화예술지가 제정했던 영화예술상도 관여를 하셨고요. 오늘은 1980년 제1회 영평상 시상식을 만들고 준비하셨던 과정을 중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영평상은 사실은 1979년 이영일, 김종원 그 체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품위를 올렸는데 영화진흥공사에서 그 당시 공사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예산상 협조를 못하고 약간의 그 낮춰가지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 60주년 기념 이렇게 심포지움을 네. 이렇게 열었죠. 이거는 영화평론가협회 제11회 행사였습니다. 이영일, 최일수, 안병서, 최백산 이런 분들이 한국 영화의 주조를 중심으로 해서 했고요. 그리고 한국 영화 초창기의 개척자인 농중조의 복혜숙, 아리랑의 신일선, 임잡는 나룻배의 이교환, 애련송의 최금동 신화기자 이런 분에게 상패를 기념패를 드렸습니다. 이랬던 것을 1979년도 예. 소위 제2대 회장인 정일몽 시대에 와서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다 나서가지고 포스터도 직접 그려가지고 진흥공사에서 했으니까 남산 지하실 시사실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 150명 들어갈 수 있는 거기서 시상자 무대에서 다 하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현관에다가 포스터를 하고 마누라를 시켜가지고 남대문시장에 가가지고 똑같은 것도 갖다 놓고 사모님을 이게 시키시고 로베에다가 시상식 끝나고 나니까 거기서 파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진인데요. 예. 제1회 영평상 시상식 및 제12회 심포지엄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단상에 김종훈 선생님께서 올라와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요. 시상작품엔 이렇게 베스트 10이 들어가 있어요. 바람 불어 사람의 아들로 시작해가지고 뻐꾸기도 밤에 오는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채점표가 다 있어요. 아, 체계적이네요. 네, 당당하게 채점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부터 못 됐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 이거 되게 귀중한 자료네요. 네. 점수 채점이 다 있습니다. 채점이 그대로 실려 평가가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